공수처장님, 예.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그랬죠?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이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뭐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 심판이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뭐 여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제가 여당 야당 말씀입니다.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가려서 하세요. 안 들어왔으면 들어보세요. 마세요. 들어보세요.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해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 조용히 좀 하세요.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들어볼 일이 법무부 지금 교정본부장 나오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제 시간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자, 교정본부장 좀 들어보세요. 이제 네, 중요한 얘기 교정본부장 나오니까. 신용혜입니다. 네,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날 12월 3일 날 네, 계엄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네.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예. 뭐라고 내렸습니까? 그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 사항 수용 관리 철저히 하고 몇 시에 내렸어요? 그거 처음에 내린 게 한 11시, 제가 지시 내린 게 11시 한 네. 25분경.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는 얘기니까. 네네. 지금 당신 부하들이 지금 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런 그래서 사실 없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아닙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수사로 밝혀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누구랑 했습니까? 전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주재를 했고. 교정본부장이 예. 했어요? 이미 그 시간대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니까 그 수용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복무량 확립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보니까 이미 영상회의를 11시경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도 내린 것 같은데요. 12시 20분경에 네. 이제 그 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그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 대기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아니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공문.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1시경쯤에 이렇게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한 거긴 하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11시 경이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시.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비상대기 하라는 게 소집이 아니고 지금 네. 비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자,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대기에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5급 이상 대기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직접 지시 안 했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글쎄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했는지 제가 안 지시한 했는지 적 몰라요?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그 밤에 어느 직원들 구치소를 불러가지고 어느 구치소를 또 말씀하시는 제보자 색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얘기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위에 잡혀오는지 아는지 윗선의 알고 지시도 있는 사람이 없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경황이 없는데요. 그 시간을 왜 몰라요? 지금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전혀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네. 자,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의원님은 개인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해당 기관에게 묻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호칭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이 시작되면 위원장 가급적이면 발언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제가 발언 끊고 발언권을 다시 드리곤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 의원이 발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거나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경청해 주시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또한 질서 유지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네,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금방 그 김용민 의원님 발언에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걸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 국회의원을 전부 다 내란죄 공범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는 도가 지나치다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뭐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뭐 이게 잘못됐으니까 같은 한 통속이니까 같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거는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품격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 이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제가 지금 답변하잖아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 가려서 하세요. 박준태 의원도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동료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셔야죠. 박준태 의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눈 부릅뜨고 화내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말씀하세요. 처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처신을 잘합니까? 처신을 누가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처신 잘하고 있어요? 아니 동료원들 눈앞에서 뭐 내란의 공범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봤자 본인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답변하겠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전에 양쪽 다 자제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도 당신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자제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는 상대방 의원이 발언할 때는 불만이 있겠지만 일단 경청하고 그리고 끝나면 의사진행 발언을 해라 라고 해서 조배수 의원이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리고 김영민 의원은 지금 신상 발언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의사진행 발언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튀어나와서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지금 경고를 했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또 눈 부릅뜨고 큰 소리 치길래 또 제가 주의를 줬죠.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고요. 자, 제가 또 진행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내란 공범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의원님 상호간의 주장이에요. 위원장인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입틀막 할 수는 없고, 입틀막 한다고 들을 의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로 자제하면서 하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 김영민 의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듣겠습니까? 박준태 의원에게 박준태 의원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약속하세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위원장 말대로 말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자제 요청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당, 2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여당이라는 표현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제가 발언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표현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의원님들도 아니고 그렇게 한들 지켜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김영민 의원 신상 발언하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확하게 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뭐 이제 국민의힘 1당, 2당이라고 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본회의 표결을 막게 하는데 동조했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흥분하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의원들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드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개헌을 함께 막았다라는 저는 동료 의식도 있어요. 함께.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본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했던 추경호의 그 행동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여당에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들을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증거인멸할 수 있고 계속 범인 도피 시키거나 조금 전에도 휴대폰 지금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법원 행정처장께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발끈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님들 다 공범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건 맞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고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동료 의원들을 정말로 끌려가서 물리적으로 생명을 다하게 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절명의 중대한 시기에 본회의를 일부러 끌었다는 것은 내란 행위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진행했죠. 잘 진행했죠. 동의했어요. 뭘 동의합니까? 본회의 진행했잖아요. 기다려주기로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 뭐 지시를 받고 뭐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죠. 저는 그때 그거 진짜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 무슨 맥락이 있을까 했는데 계엄 선포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왔던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당 의원님들 중에 이 계엄에 동조한 의원님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하고 신상 발언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본류가 아니잖아요. 격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발언 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 됐고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오만이 저는 진짜로 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면책특권 인정된다라고 해서 공범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시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날 계엄 해제 했을 때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뭐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에 막고 안정을 시켜야 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은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자, 지금 김영민 의원의 발언. 자, 잠깐만요. 유상공 간사님 의사진행반 하고 김영민 의원 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김성 간사도 그러면 의사진행반 하세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반 하세요. 아 글쎄요. 오드나 아니 곧장 올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세요. 아니 진행하시죠. 아니 가만히 계속 오세요. 자, 당사자 오든 안 오든 이게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김영민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항의를 했죠. 이분에 들어보세요 하더니 뭐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냐면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렇게 법원이 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김영민 의원이 말한 거를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단정 지은 표현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 항의한다고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이거는 사과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공범들이 여당 의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관입니다. 그 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의원이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이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하는 것이 속죄를 삭제해야만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더 이상 회의에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하세요. 그냥 12월 3일 밤을 자꾸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그 직후에 우리 법안 일소위 할 때 동료 의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민주당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은 진짜 체포, 구속, 구타될 각오까지 하고 담을 넘어서 국회 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을 때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 다 어디 계셨습니까? 동료 의원이라면 지금 헬기가 와서 군인들이 본회의장에 투입되어서 다 뻔한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동료 의원을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부터 벌써 비상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그러니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럼 비상계엄을 갖다 장난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회를 군인들이 와서 당직자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폭력을 행사하고 실탄도 휴대하고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그나마 민주시민의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폭력을 하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세상에 지금에 와서 비상계엄은 선포됐지만 내란죄는 아니니 그냥 뭐 없던 일로 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법사위에만 진행되는 거 아니라 곳곳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12.3 내란죄를 지금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좀 그러지 맙시다. 김영민 의원 물론 표현 중에 과한 것도 있지만 보니까 그 문맥 속에는 국내의 의원들이 꼭 판사를 체포하려는 그런 주어는 아니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 오면 다시 그 말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정말 이게 민주시민의 그런 투철한 그걸로 이게 계엄을 갖다가 불법 계엄을 막은 거지.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체포조가 있었고 암살조가 있었고 북한군이 와서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성공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상태, 그나마 평온한 상태가 유지됐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국민께 좀 진지한 사과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계속 아니라고 하시고 예? 서민규 의원님께 좀 예, 계속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4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오늘에 다시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또 국가를 위험천만하게 빠뜨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격, 신인도 모든 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내란 사태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 비상계엄은 반대한다. 누가 찬성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탄핵에도 찬성했어야죠. 아니,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 어떻게 탄핵을 찬성 안 합니까? 좀 들어보세요.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어요. 그리고 수사받으라고 소환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제외한 김용현 등등 이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은 속속 지금 다 구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가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냐면 윤석열은 내란죄 피의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국군 통수권자예요. 내란 피의자 겸 국군 통수권자, 이게 어울리는 언어입니까? 그래서 탄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란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내란 피의자 겸 국군 통수권자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12명 정도 탄핵에 찬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204표로 탄핵이 가결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쏠리는지를 모르십니까?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영민 의원 사과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김영민 의원 발언을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리당략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국익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도 대국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되고 윤석열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민 의원 발언 사과하라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과도 반성도 없이 김용민 의원 막말 사과시키라고. 조배숙 의원도 지난번에 내란죄 관련 발언에서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인식하에 김용민 의원이 자기 주장을 한 거예요. 김영민 의원 발언 사과하라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지적한 국민에게 사과. 김용민 의원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국민께 사과해야지.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김용민 의원 말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고 김승원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려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김영민 의원이 사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김영민 의원의 판단이 몫인 거예요. 위원장이 강요한다고 김영민 의원이 하겠습니까? 그런 발언 기회를 드리고 김영민 의원이 그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의 몫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과할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지만 그거는 김영민 의원의 판단에 맡겨 두자 이런 겁니다. 됐죠? 네, 의사진행 발언 좀 수정하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왜 안 주세요? 그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자, 저는 국민께 사과를 안 해요.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네, 저는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정리를 해주세요. 정청래 의원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까 윤석열 내란 수계라 했어요. 단정적으로. 단정적인 수계를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뭐예요? 정법부에서 여기 계시는 뭡니까? 아니 지금도 윤석열은 자,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위원들은 피의자면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가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발언하세요. 적어도 현재 대통령 지위를 박균택 의원님 상대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란 선전이요.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좀 조용히 하세요. 아니 개인을 체포하려고.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긍정적인 언어를 쓴 거죠. 쓸데없는 소리 계속 떠들으려고 그러고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갑니다.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본인 스스로 계속하세요. 예, 예, 여기에 있는 계속 제가 떠드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법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란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저기 앉아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요. 송석준 의원이 저기 앉아서 저 목소리로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송석준 의원 이야기 귀 기울이신 다음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자, 서영교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 송석준 의원은 계속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145조 1항에서 1차 경고합니다. 듣지 않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계속 발언하세요. 못하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 질의하세요. 비상계엄 사태 원인 사초한 원인이 바로 울산. 자,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반성하셔야 돼요. 질의하세요. 자, 왜 반성했어요? 국민의힘은 제발 국민 앞에 90도로 엎드려서 사과하세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내란 법을 감싸지 마십시오. 어떻게 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내란의 수계를 국민의힘이 전부 다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국민의힘은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추경호라고 하는 원내대표가 밖에 당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 추경호는 내란의 공범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당연히 비상계엄 내란의 공범임을 밝혀둡니다. 김석호 법무부 차관, 네,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네.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을 8시경에 전화해서 호출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도 그래서 공범이라는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게 된 것은 12월 3일 8시경 부부 모임을 하고 있는 박성재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이 용산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시 반에 박성재와 윤석열이 만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왔고 무슨 내용으로 여러분을 소집해서 법무부 회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날 온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좀 들어봐 주세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해라.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법무부, 검찰 마치 압수수색, 체포해가면서 검찰이 하지 않아야 될 영역까지 넘나들었는데 끝내는 제보가 나온 거예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차장에게 검찰이 올 거고 너희들은 검찰을 지원하면 된다. 도대체 윤석열은 검찰에게 무슨 지시를 한 겁니까? 국정원 1차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을 잡아들이고 이재명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김명수도 잡아들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지만 김동현 판사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김동현은 누구길래 잡아들이라고 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김동현이 누구입니까? 이재명도 알겠고 한동훈도 알겠고 김명수도 알겠고 우원식도 알겠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김동현은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김동현은 누구입니까? 예, 재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누구 재판장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중에 한 사건. 이재명 대표 관련해 무죄를 내린 사람이 김동현이었습니다. 김동현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진, 내란의 공범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내란의 공범 사진도입니다. 온갖 국방부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고 다 내란의 공범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고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내란 비상계엄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소집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말이 되는 겁니까? 특수임무단은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고 707 방첩사령관은 저 성관위에 총을 들고 갔고 총알을 가지고 갔고 이게 이완규 법제처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평가는 뭐 계속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총알을 들고 총을 들고 성관위를 가라. 그리고 성관위를 뒤져라.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가라. 그리고 국회 경비대는 모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맞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법으로 가능한 합법적인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이 공조수사본부를 잘 꾸렸지요? 네, 공조수사본부 지금 수사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의 공범들 그리고 뒤에 있는 오비라고 하는 사인 전 방첩사령관이 인사에도 개입하고 그리고 암살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문상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문상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긴급 체포가 검찰 단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문상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을 거로 보여서 우리 공수처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뭐 수사의 비밀성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즉각적인 체포, 그리고 하자업계, 군 검찰, 방첩에 관련된 검찰, 내란죄는 군 내란 관련해서는 방첩사령부의 검찰이 그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방첩사령부의 검찰 모두 불러서 공조수사본부 제대로 꾸려서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국회에서는 바로 특검을 통과시켰고 그 특검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전에 우리 공조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 나오셨을 때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에 대해서 해외 출국 금지 조치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출석하면 국회에 나오면서 수사지휘했고 그날 출국 금지 조치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신호탄이었어요. 아, 이렇게 수사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체포 구속까지 염두에 둔 사전 조치라고 다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두실 겁니까? 12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하였고 지금 수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신속하게 그에 따른 적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18일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 안 어쨌든 나옵니다. 적법한 절차를 취해서 소환 통지하였고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안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아무리 소환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반송돼서 오지 않습니까? 우편이.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고 있고 못 들어가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긴급 체포예요. 공수처장께서 직접 경찰들과 공조를 해서 언론인들, 카메라들 대대적으로 이끌고 관저로 가야 됩니다. 즉각 체포하러. 네, 위원장님 말씀 잘 그래도 들었습니다. 네. 경호처에서 저항할 거예요. 온 국민이 이걸 봐야 돼요. 힘 받는 수사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수사가 맞죠.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 가장 큰 조건이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즉각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형사승법 200조 3 긴급 체포의 조건이 돼요. 명분은 축적할 만큼 축적을 했고 즉각 체포, 긴급 체포의 조건은 차고 넘치고 있고 그러면 즉각 단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한 모습 보일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서로 상의를 잘해서 지금 12월 18일자 저희들 소환에 응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속한 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은 그 하루 전입니다. 네. 한시가 급합니다. 핸드폰 바꾸고 증거 인멸하고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할 겁니까? 즉각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